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게임 회사 넷마블 컴퍼니에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채용 가이드 준비했고요. 사업보고서 분석, 자소서 작성법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마블 반기 사업보고서 가지고 왔고요. 사업의 내용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짚어드리기에는 그렇고 제가 우선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게임 산업에 대한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급률과 IT 기기의 발전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가상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뉴미디어 기술의 발달, 그리고 다양한 소재, 그리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죠. 특히나 이제 원자재나 설비 투자 없이 그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이고요. 재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경제 불안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좋은 산업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게임은 전 세계 유저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문화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앞으로의 발전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게임 산업은 그다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집콕 쪽의 증가로 인해서 게임 회사의 매출은 증가하는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넷마블은 모바일 게임의 강세를 보이는 회사입니다. 자,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철 아니면 도서관, 심지어 공부를 하다가도 얼마든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과거에 휴대폰의 성능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게임에 제약이 있었지만 고성능 휴대폰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굉장히 간편하게 고화질, 고용량, 고사양의 게임까지도 돌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고사양 핸드폰의 등장은 RPG와 같은 굉장히 높은 수익을 거두기 쉬운 장르 게임의 모바일화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요. 앞으로도 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트렌드는 계속해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각 게임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고요. RPG 게임에 대한 종류는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캐주얼 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임이 모두의 마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액션 스포츠 게임은 말 그대로 액션 스포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래로 넘어가서 산업의 성장성 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규모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2021년이 되면 전체 게임 시장 중에서 모바일 시장이 40%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는 얘기. 그래서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사업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 화두가 될 예정입니다. 자, 밑에 보면 국내 게임 시장 분야별 규모 추이가 보이는데요. 유의미한 거는 모바일 게임이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 콘솔 게임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아래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같은 고품질 그래픽 게임이 출시되면서 게임 시장 성장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 캐주얼 게임 대비 하드코어 유저의 비중이 높은 장르가 바로 RP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하나의 게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굉장히 긴 그런 수명을 갖고 있고 그 긴 수명 동안 지속적인 소비를 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RPG 게임이 갖고 있는 장점이 크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특별하게 경기 변동 특성, 계절성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자, 국내외 시장 여건 그냥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뻔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별 시장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특히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한 특징입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MMORPG를 중심으로 한 시장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다. 그리고 선호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되고 기존에는 게임 퍼블리셔의 유저 친밀도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가 증가하면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게임 홍보보다는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직접 홍보, 직접 서비스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얘기 좀 잘 체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메신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자, 미국 시장에 대한 특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게임 인구가 많은 시장 특성이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텐센트가 주요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로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텐센트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사가 나왔죠. 그 미국의 텐센트에 대한 규제가 만약에 가시화될 경우에는 텐센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내 게임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점 또한 게임 산업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슈 체크 반드시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도 MMORPG 장르 그리고 상위 다수의 게임이 대부분 RPG 게임이라는 점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RPG 게임의 강점이 있는 국내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 또한 굉장히 공략이 용이한 시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 이야기 이외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일본의 주요 퍼블리셔 얘기는 나오고 있고, 이외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넷마블이나 라인이 주요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로서 실제 시장 진출의 선두에 있다라는 점 좀 반드시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득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휴대폰 보급률이 매우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가 휴대폰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보급률이 높아질수록 그대로 어떤 인터넷 친숙도가 높아지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 또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런 개도국 내지는 제3국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장 성장 또한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겠죠. 자, 경쟁 상황 나오고 있고요. MIM, 그러니까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아까 얘기했던 카카오톡과 같은 플랫폼이 아닌 직접 서비스로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톡과 같은 메신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자기네 직접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자, RPG 장르로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을 드렸습니다. 고사양 휴대폰의 등장으로 고사양 환경이 필요한 RPG 게임 또한 같이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마케팅 트렌드의 변화 관련된 직군 지원하시는 분들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죠. 기존에는 소극적 마케팅을 했지만 지금은 대규모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연예인들을 적극 기용하면서 게임 선전에 나서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유튜브 중간 광고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시장이 그 대기업 중심으로 개편이 될수록 신규 업체들의 진입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기존의 자신들의 플랫폼을 굉장히 공고하게 다져놓은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주도성을 갖고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게임의 PLC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의 PLC라는 게 게임의 수명을 얘기하는데요. 게임을 얼만큼 그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수익을 얼마나 오래 뽑아먹을 수 있느냐랑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게임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GM들의 역할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체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IP를 활용한 다양한 라인업 확대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게임도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게임이 대박을 칠 경우에 그 IP를 기반으로 더 다양하고 더 새로운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해서 더 많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IP의 중요성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런 IP를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NC소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된 리니지라는 브랜드 자체를 지속적으로 계속 베리에이션을 쳐가면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본다면 IP의 중요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게임에 대한 라인업 나와 있고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좀 개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보고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항목,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넷마블 지원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관심이 생겼다. 자, 그렇게 칠 것 같으면은 모든 수천만 게임 유저들이 다 넷마블 취업해야 됩니다. 전혀 설득력 없고요. 얘기하고 싶으면 게임의 어떤 매력이 나를 빠지게 했는지, 예를 들면 어떤 게임에서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마성의 매력을 느꼈고 그게 바로 게임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포텐셜이고 파워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런 구체성 있는 여러분들의 견해나 생각까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게임을 진짜 하드코어하게 즐기는 지원자들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게임 산업 자체가 작년도, 금년도부터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래의 어떤 주도적인 산업으로서 관점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도 저는 피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런 생각들을 피력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 앞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비전과 구체성 있는 미래에 대해서 좀 풀어본다면 충분히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부분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이 게임 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더 일일이 더 구체성 있게 언급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들 간의 차별성이 없어지기 때문이고요. 자, 그런 와중에 넷마블을 지원하게 된 동기를 같이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바일 게임의 강자입니다. 앞으로 모바일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무서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특히 RPG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길고 그에 따라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서의 그런 경쟁 우위, 그리고 RPG 게임에 있어서 갖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나 아니면 게임 서비스 관리 능력, 아니면 퍼블리셔로서의 그런 역량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드러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사실 보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업 보고서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 넷마블의 강점은 얼마든지 도출 가능합니다. 자, 잠깐 다시 보고 올 텐데요. 아까 보던 내용, 회사의 게임 라인업 밑으로 내려보시면 회사의 경쟁사의 강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선도적인 위치의 모바일 게임 회사, 그러니까 얼만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고 자기네가 현지화에 있어서 얼만큼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도 현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는 방식과 해외 유저들이 즐기는 방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장 특성에 맞는 게임 출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자기네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다양하고 안정된 게임 포트폴리오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 재산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RPG 게임만 주구장창 만들고 100% 사업 역량이 RPG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게임 트렌드가 캐주얼로 변하거나 콘솔 게임 시장으로 급격하게 넘어가는 와중에 당연히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한 포트폴리오, 게임 장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지니고 있는 것 자체도 그런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모바일 게임의 긴 수명 주기에 대한 내용 나옵니다. PLC의 긴 거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모두의 마블과 같은 굉장히 오래된 장수 게임들, 그 게임만 보아도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긴 수명 주기 관리, 매출 창출 능력 확보, 강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라 부분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마 부분에 차별화된 퍼블리싱 능력이라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의 진출이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고요. 각 국가에 있는 퍼블리셔들과의 관계도 단단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국들을 중심으로는 자체적으로 지금 진출을 함으로써 전 세계 유저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채널을 갖추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읽어보신다면 넷마블의 강점 얼마든지 써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런 강점을 가지고 넷마블에 지원한 동기 써보시면 1번 항목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2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질문입니다. 자, 어떤 게임과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지와 이유를 구체성 있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선 게임 사업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게임을 그대로 내가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은 큰 의미가 없겠죠. 그냥 신사업이라는 측면, 새로운 매출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IP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PC로 시작했던 게임을 모바일에 적합한 형태로 IP를 활용해서 또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고 그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영위해 왔던 것처럼 넷마블 경우에도 가지고 있는 기존의 IP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꼭 게임이 아니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게임일 필요는 없겠죠. 자, 또는 게임 자체에 대한 게임 자체를 서비스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구체성 있게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유저들이 게임을 즐기는 성향 자체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시대 흐름에 맞게끔 게임만 변할 건 아닙니다. 서비스 방식도 변할 수 있고요. 과금 방식이 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플러스 새로운 사업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인수했습니다.
생활 가전을 렌탈하는 웅진코웨이라는 회사를 게임 회사가 인수했습니다. 어떤 앞으로의 비전을 그렸길래 웅진코웨이를 인수했을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자, 구체적인 이유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해서 기획의 배경과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기획의 배경과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고객의 특성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고, 게임의 특성 분석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얘기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이런 트렌드나 배경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분명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이런 측면에서 기대 효과 내지는 성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나 근거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해외 사례를 좀 제시해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분명한 건 내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데 필요한 원인 분석부터 내가 생각하는 제안의 내용과 원인이 어떤 측면에서 부합하는지,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구체성 있게 서술을 해야만 이번 항목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제가 통상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했던 협력에 대한 소재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협력의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건 그냥 의견의 일치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았다 보다 더 구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자, 어떤 의견 간의 대립이 있었고, 자, 그 의견을 조율하는 게 어떤 이유에서 어려웠다. 자, 이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조율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해결의 과정이 나올 거고요. 자, 이를 통해 결과가 나오겠죠. 거기서 느낀 점까지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항상 쓰던 패턴이 있을 거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많이 즐기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IT 산업에 관심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